스웨덴에서 온 기자가 처음 마주한 충격적인 경험. 물인 줄 알고 마셨던 그 이상한 음료. 스웨덴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 정말 이상했어요. 처음엔 정말 불쾌했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인 오해와 불쾌감 속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에바는 어떻게 한국에서 진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기자 에바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취재할 기회가 생겼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 서구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발전된 곳일까 싶었거든요.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과연 스웨덴 독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해봤어요. 경제성장이 빠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어려웠죠. 유럽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에 익숙한 저에게 아시아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입국 절차가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요? 스웨덴 아를란다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얼굴 인식부터 지문 체크까지 모든 게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직원들도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더라고요. 공항 시설 자체도 놀라웠어요. 면세점의 규모며 식당가며 심지어 문화체험 공간까지 있더라고요. 공항이 하나의 작은 도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스웨덴의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시설이었죠. 하지만 공항을 나서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스톡홀름의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어요. 차들이 빵빵거리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온갖 소음이 뒤섞여 있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혼잡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는 것부터가 모험이었어요. 기사분이 한국말로 뭔가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해봤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구글 번역기를 꺼내서 겨우겨우 호텔 주소를 보여드렸죠. 그런데 기사분이 웃으면서 영어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네온사인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죠. 한강을 건너는 순간 펼쳐진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스웨덴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도시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도 들었어요. 이 빠른 속도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스웨덴의 여유로운 템포에 익숙한 저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분이 완벽한 영어로 응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예절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곳을 가봐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첫날 밤, 호텔 23층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까? 스웨덴 독자들에게 들려줄 만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첫날을 마무리했죠.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인사동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골목길에 숨어있는 듯한 아담한 식당이었는데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런 곳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겠다 싶었죠. 메뉴판을 보니 한글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웠어요.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식당에 영어 메뉴가 있거든요. 사진도 없고 오직 한글로만 된 메뉴판을 보니 막막했습니다. 직원분에게 영어 메뉴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손짓 발짓으로 뭔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한국 음식 사진을 보여드리며 비슷한 걸로 달라고 했죠.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식당 안 분위기가 정말 정겨웠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 회사 동료들로 보이는 사람들,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기 전에 물 한 잔을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물인 줄 알고 벌컥 마셨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맛인가? 완전히 이상했습니다. 흙맛이 나면서 쓴맛도 나고 뭔가 탁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혹시 수돗물이 이상한 건 아닌가 싶었죠. 순간 화가 났어요. 설마 외국인이라고 이런 더러운 물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기분이 상했어요. 스웨덴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데 이 물은 도대체 뭔가 싶었거든요.
얼굴을 찌푸리며 컵을 내려놓으니 옆 테이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한국말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뭔가 설명해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분에게 이게 물인가요? 라고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직원분이 당황하면서 다른 직원을 불러오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사장님 같은 분이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보리차입니다. 라고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리차? 보리로 만든 차라는 뜻인가?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왜 물 대신 이상한 차를 주는 거죠? 물을 달라고 했더니 정수기에서 찬물을 따라주셨습니다. 사장님이 미안하다면서 보리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보리차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보리차를 마시면 속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거예요.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보리차를 다시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두 번째 마실 때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은은하고 구수한 맛이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모두 그래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맛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음 취재 장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조선소를 견학하기로 했거든요. 현대중공업의 거대한 조선소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호텔 직원이 KTX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KTX가 뭐죠?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고속열차라고 하시더라고요. 비행기보다 편하고 빠르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SJ 고속열차를 자주 이용하지만 그렇게 빠르지는 않거든요. 스톡홀름에서 예테보리까지 가는데도 3시간이나 걸리니까요. 호텔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것도 신기했어요. 지하철이 정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안내 표시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철역마다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백화점, 쇼핑몰, 식당, 카페가 다 있더라고요. 스웨덴의 중앙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표 예매 시스템이 정말 간단했어요. 자동 발권기에서 몇 번 터치하니까 바로 표가 나왔죠. 영어 지원도 완벽했고 신용카드 결제도 바로 되더라고요. 스웨덴보다 오히려 더 편리한 것 같았습니다.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등석이 59,000원이더라고요. 스웨덴 크로나로 환산하면 300크로나 정도였어요. 스웨덴에서 스톡홀름에서 예테보리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승강장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승강장마다 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안내방송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나오더라고요. 외국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KTX가 들어오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양부터가 완전히 미래적이었어요. 유선형의 매끄러운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조용하더라고요. 스웨덴의 SJ 열차들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열차 안에 들어가자마자 또 놀랐어요. 좌석이 정말 넓고 편안했습니다. 1등석이 아닌 일반석인데도 스웨덴의 1등석보다 편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했죠. 승무원분들도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정말 부드럽게 움직이더라고요.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컵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그리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창밖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전광판에 속도가 표시되는데 시속 300km를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였어요. 하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워낙 안정적으로 달리니까 비행기보다 편안한 느낌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정시 운행이었어요. 분 단위로 정확하게 운행되더라고요. 스웨덴의 SJ도 정시 운행으로 유명하지만 KTX는 그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았습니다.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정도 거리면 스웨덴에서는 최소 5시간은 걸릴 텐데 말이죠. 한국의 교통 인프라 수준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전국 어디든 반나절이면 갈 수 있겠더라고요. 부산에서 조선소 견학을 마치고 현지인들이 추천해준 닭 요리 전문점에 갔습니다. 삼계탕이라는 음식을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끓인 요리라고 했어요. 스웨덴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요리법이었죠. 부산 남포동의 작은 골목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입구부터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온통 하얀 김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사우나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드시고 있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그릇이 나왔습니다. 정말 커다란 그릇에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보리차가 나왔어요. 어제 서울에서 마셨던 바로 그 보리차 말이죠. 이번엔 좀 더 마음을 열고 보리차를 마셔봤습니다. 어제보다는 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왜 물 대신 이런 차를 마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삼계탕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정말 뜨거웠어요. 혀가 데일 정도였죠. 하지만 맛은 정말 깊고 진했습니다.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적인 맛이었어요. 식당 사장님이 오셔서 삼계탕 먹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닭뱃속에 찹쌀과 인삼, 대추가 들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특히 여름에 먹으면 기력을 보충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스웨덴에서는 더울 때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길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삼계탕을 먹다가 목이 말라서 보리차를 또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계탕과 함께 마시니까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주는 느낌이었어요. 어제는 왜 그렇게 이상하게 느꼈을까 싶었죠. 사장님이 보리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보리를 볶아서 우린 차인데 카페인이 없어서 누구나 마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화에 도움이 되고 몸의 열을 식혀준다고 하셨죠. 서양 사람들은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시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다고 대답했더니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왜 물 대신 보리차를 마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답해 주셨어요. 물론 물도 마시죠. 하지만 보리차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어제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었죠. 보리차를 다시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삼계탕의 진한 맛과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손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정성껏 우린 차를 주는 거였어요. 부산에서 이틀째 되는 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제 먹은 매운 음식이 맞지 않았나 싶었어요. 스웨덴에서는 매운 음식을 거의 먹지 않거든요. 김치나 고추장 같은 것들이 제 위장에는 자극적이었나 봅니다. 새벽부터 속이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참고 있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해외에서 갑자기 아프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병원을 가야겠다고 했더니 놀랍게도 새벽 시간인데도 문 여는 병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택시까지 불러주시면서 운전기사분께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더욱 놀랐습니다. 새벽 5시인데도 응급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응급실이라고 해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든요. 접수를 하는데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응급실에 가더라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간호사분이 영어로 증상을 물어보시고 바로 진료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영어로 대화가 가능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자세히 진찰해 주시고 복부 초음파 검사까지 해주셨죠. 이런 신속한 대응은 스웨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위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운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어서 생긴 증상이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고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한국 음식 적응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맵지 않은 음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적응해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리차 같은 한국 전통차를 마시면 위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갔는데 약국도 이른 시간인데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약사분이 친절하게 약 복용법을 설명해 주시고 주의사항까지 영어로 적어주셨어요. 계산을 하는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응급실 진료비, 초음파 검사비, 약값을 모두 합쳐도 1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스웨덴 크로나로 환산하면 600 크로나 정도였어요.
스웨덴에서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 3,000 크로나는 들 텐데 말이죠. 게다가 응급실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검사받고 치료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보통은 1차 의료기관을 거쳐야 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서 약을 먹고 쉬는데 정말 빨리 나아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 덕분이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스웨덴에서는 이런 간단한 증상으로 병원에 가려면 정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우선 동네 의원에 예약을 잡고 며칠 기다린 후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큰 병원으로 가야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바로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정말 저렴했죠.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 부산의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이라는 곳이었어요. 한국 최대의 수산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곳이었죠. 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어요. 상인들이 큰 소리로 호객을 하고 있었고 갖가지 해산물들이 펄떡펄떡 뛰고 있었죠. 스웨덴의 조용한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는데 정말 신기한 해산물들이 많더라고요. 문어, 오징어, 각종 조개류,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바다 생물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스웨덴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뭔가 열심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생선회를 하나 집어주시면서 맛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날생선을 그냥 먹는다는 게 스웨덴 사람인 저에게는 낯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용기를 내서 먹어봤죠. 정말 맛있었어요. 신선하고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비린내도 전혀 나지 않고 오히려 바다의 깨끗한 맛이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생선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구글 번역기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한국 처음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처음이라고 대답했더니 정말 반가워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 부산의 특색, 그리고 외국인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영어 단어들도 배우셨다고 하셨어요. 그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른 상인분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며 정말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아저씨는 부산 방언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번역기가 제대로 번역을 못하니까 직접 표준어로 다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외국인을 위해 이런 배려까지 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아요. 조금 더 조심스럽고 거리를 두는 편이죠. 개인적인 공간을 중시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뭔가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셨어요. 시장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하는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우연히 만난 한국인 가족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김 씨라는 분이 집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외국인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김 씨네 집은 부산 해운대 근처의 아파트였어요. 고층 아파트에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집안의 분위기였어요. 집에 들어가니 3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50대 부모님, 그리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스웨덴에서는 보기 드문 대가족이었죠. 스웨덴에서는 보통 18살이 되면 부모 집을 떠나 독립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할머니도 따로 요양원이나 노인주택에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가족이 나와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할머니부터 어린 손자까지 모두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김 씨가 번역해 주시더라고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식탁에 정말 많은 음식이 올라왔어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나물, 생선구이, 갈비찜, 그리고 밥과 국까지 정말 푸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리차도 나왔어요. 이제는 정말 친숙한 맛이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가족들의 대화를 지켜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특히 어린 손자들이 할머니와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가 드실 때까지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으시더라고요. 김 씨가 설명해 주시길 한국에서는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예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중에도 할머니께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모두가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대학생 아들이 할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이야기해드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가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세대 간의 소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김 씨가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효도가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것이 가족의 의무라고 하셨죠. 스웨덴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스웨덴의 개인주의 문화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찍 독립하고 각자의 삶을 중시하며 부모와 자녀도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했죠.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독립적인 삶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잡으시며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씨가 번역해 주시길 한국에 있는 동안 가족처럼 지내라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간단한 인사말을 알려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천천히 알려주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면서 차를 마시는 시간도 가졌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맡기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끄럽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서울의 첫인상 보리차를 처음 마셨을 때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크고 작은 오해들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였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특히 보리차에 대한 제 인식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상하고 맛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정성과 배려가 담긴 소중한 음료라는 걸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시고 자신들의 문화를 알려주려고 노력해 주셨던 모든 분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인사동 식당의 사장님, 부산시장의 할머니, 김씨네 가족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저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대해주셨죠. 한국의 발달된 교통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KTX의 속도와 정확성, 지하철의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까지 스웨덴보다 더 나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보리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이상하고 맛없다고 생각했던 보리차가 이제는 한국의 맛이 되었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처럼 느껴졌죠.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한국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끝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스웨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문화적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한국, 편견을 깨고 발견한 놀라운 나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시작했어요.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저렴하고 우수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히 보리차 이야기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어요.
처음에 거부감에서 시작해서 점차 이해하고 좋아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문화적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결론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나라였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나라였다. 보리차 한 잔에 담긴 한국인의 정성과 배려를 통해 나는 진정한 한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기사가 스웨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몇 달 후 스웨덴의 한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기사를 읽고 한국을 여행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경험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보리차를 마시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발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보리차와 함께 시작하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죠. 경제적 발전을 넘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한국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보리차 한 잔에 담긴 의미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강국이 아니라 정성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제 스웨덴 독자들에게도 이 따뜻한 한국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국을 경험하면 저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 여러분도 느껴보세요.